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까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 또 국방비를 증가하고 또 무기 체계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당선 시에는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빅텍이 또 하나 시스템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은 한화시스템과 약 122억 원 규모의 K2전차 피아 식별기 4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은 빅텍의 지난해 매출액의 22.2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네, 빅텍 지난달에도 사실 저희 공시투데이에서 하나시스템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방산 분야에서 수주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또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가 열렸었는데요. 빅텍 여기에 참가를 하면서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제품들을 좀 공개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빅텍은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에서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시스템인 에이스2와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탐색 라이다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에이스2는 이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전 시스템인데요. 복잡한 전장에서의 이 전자전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또 정밀한 분석 도구를 제공해서 지휘관이 실시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호 수신기 그리고 신호 처리기, 정밀 신호 분석기 등의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통합성과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또한 정밀 탐색 라이다도 공개됐는데요. 정밀 탐색 라이다는 육해 공군의 다양한 무인 체계에 탑재가 돼서 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해상 위협 표적에 대한 정밀 탐색 기능을 통해서 자율 운항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이 DMZ 및 군 주요 시설에서도 활용이 돼서 경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다는 킬로미터급 정밀 탐색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자율 운항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빅텍은 이 기술을 통해서 향후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시회에서 많은 또 무기들을 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국군의 날 때 이렇게 무기 전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 방산업계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이 무기 체계도 함께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떤 무기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이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국내 방산 주요 5개사 외에도 좀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성능 개량형 K2 전차, 또 차륜형 자주포,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와 또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등 다수의 무기 체계가 여기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무기 체계는 최근 국내 방산의 수주 잔고를 늘려온 주요 품목들인데요. 동시에 이 향후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 등 국내 방산이 강점을 가진 항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최근 방산업계 이벤트로서 국군의 날 행사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무5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아가 개발을 담당을 했고요. 차체와 또 미사일 조립 과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개됐다는 점과 또 이 지대공이 아닌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수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지상 방산의 강점을 가지는 이 국내 방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수주 가능성은 고려해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국군의 날 저도 광화문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무기를 보니까 그 압도력에 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빅텍이 방산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진단 기술 분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카이스트와 협력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빅텍은 이 카이스트 이상국 교수 연구팀과 차세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빅텍은 공동 연구와 영업, 그리고 수주 및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카이스트는 주요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 셀의 전압, 전류 및 온도 데이터 등의 이 전기적 표면 특성만을 모니터링하는 반면에 이 카이스트 이상국 교수 연구팀은 7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배터리 셀의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엔트로피를 해석함으로써 이 내부 화학 물질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은 소량의 전류로 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고비용과 또 복잡한 장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번 기술은 특히나 전류를 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서 배터리 화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차 및 또 ESS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기술은 최근 문제가 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나 또 전기차 배터리팩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이 앞서 공시투데이에서 살펴봤듯이 민테크가 이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빅텍은 이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배터리팩 시장 및 태양광 발전 연계 가정용 ESS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빅텍 2차 전지 시장 영역까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방산 쪽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산 섹터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종 내에서는 이 수출성과 가시성과 또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된 업체를 살펴봐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종은 이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리레이팅 받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향후 2, 3개년 이상의 가파른 EPS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직 수주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시성이 높은 추가 수주 이벤트의 이 지속 출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분쟁 지역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또 제품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된 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는 내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부각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지 거점 확보 및 또 기존의 이 주력 무기 체계 이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등의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추세로 돌입을 한 가운데 또 한국이 빠른 납기와 또 가격 경쟁력 이외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지 거점 확보와 또 이 현지 생산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 특성상 자립화 요구가 강한 데 비해서 또 그만큼 기술 이전도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향후 우주항공 및 군용 로봇 등의 이 신성장 동력을 갖춘 업체가 전통 방산 제품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수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대공 방어 수요가 높은 중동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또 천궁2뿐만 아니라 이 비공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GRC 인수를 통한 타겟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최선호주로는 LIG 넥스원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차선호주로는 가장 이 다변화된 수출 파이프라인 발생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방산 대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빅텍 관련 공시와 더불어서 또 방산 관련 소식들,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빅텍의 공시 요약입니다. 빅텍은 한화시스템과 약 122억 원 규모의 K2전차 피아식별기 4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은 빅텍의 지난해 매출액의 22.2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한편 빅텍은 지난 2일에서 6일까지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에서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시스템인 에이스2와 장거리 정밀 탐색 라이다를 선보이며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요. 또 카이스트와의 차세대 BMS 업무 협약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배터리팩 시장 및 태양광 발전 연계 가정용 ESS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